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창업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제1등 가는 신랑감을 찾으면은 잘생긴 공무원, 그 다음 두 번째 신랑감 못생긴 공무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랑감 이혼한 공무원. 그러니까 아주 안정된 공무원 같은 직장을 원하는 그런 우리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사회는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획일화된 몇 가지 성공 방정식만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거나 아니면 모사가 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몇 가지 성공 방정식만을 아이들한테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게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성공 방정식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커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이나 뭐 다른 어떤 선택을 성장기에 생각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꿈속에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은 빠져있는 거죠. 그렇게 커가지고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창업 문화가 활성화되려면은 실패가 용인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우선 돈이 필요하죠. 초기에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하는 과정이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융자에 의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실패를 하거든요. 뭐 성공을 위해서는 서너 번의 실패 속에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실패하면은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하는 거죠.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 어떤 모랄 해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떤 창업에 도전하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교육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창업의 노하우와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기업가가 되는 게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꿈속에 있어야지만이 우수한 아이들이 그런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아이들은 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 똑똑한 아이들은 아까 말한 대로 고시나 의사나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세계는 글로벌 경쟁 시대인데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대표 선수가 되어서 나가도 금메달 따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아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그런 글로벌 경쟁 시대에 나가서 세계적으로 1등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시드머니를 조달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실패한 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그런 모랄 해자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실패한 경우에는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거고, 또 하나는 미국과 같이 엔젤 투자자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창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질이나 아이디어나 열정을 보고 무조건 투자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엔젤 투자자가 대한민국에 많아져야지만이 이런 창업 문화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지금 엔젤 투자자가 한 30만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엔젤 투자자가 한 10,000명 정도 수준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조건 없이 돈을 투자해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창업 문화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Alex, do you have some suggestions or thoughts for Mr. I want to pick up 2 points.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는요 평생 고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단순히 문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체계도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는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사실 실리콘밸리 역사를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50년대, 60년대를 보시면 미국에서 그러면 기술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발생지는 보스턴의 루트 318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이테크 기업들, 하버드도 보스턴에 있죠. MIT도 보스턴에 있죠.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리더가 될 발상지가 될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가 부상을 했죠. 윌리엄 셔클리라는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벨랩스를 나와서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을 창업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실리콘밸리는 그 과일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셔클리가 이 벤처 기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셔클리는 사실은 동료들을 또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같이 왔던 동료 중에 8명이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래서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전신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로버트 노이즈, 골든모 이런 사람들이 페어차일드사를 나가서 페어차일드와 모토로라가요 실제로 칩 회사를 한국에 설립한 최초의 2개의 기업입니다. 그 조립공장과 한국에 최초에 설립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업을 떠났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법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셔클리가요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요, 페어차일드가 실제로 비경쟁 조항을 그리고 또 계약을 체결을 해야만 합니다. 이 비경쟁 계약은요,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예를 들어서 18개월, 19개월, 24개월에 다른 고용주에 의해서 고용될 수 없다는 비경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경쟁 조항은 무효입니다. 즉 실행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종업원들은요 고용주를 떠나서 본인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경쟁사에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경쟁 조항 자체가 무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동 인력 간의 이동이 아주 빈번합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도 당연히 평생 고용도 아니고요. 2, 3년 있으면 다른 직장으로 갑니다. 바로 그것이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 소중한 자원들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 간의 이동성, 기업들 간에 또 이 노동자들이 또는 그 근로자들이 굉장히 직장을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이 노동의 이동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실리콘밸리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지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지식이 빠르게 융합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만 어떤 기업이건 사실은 기업은요 그 지식을 꽉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로 진출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
그 직원이 나갈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압니다. 그렇지만 다른 직원이 들어옴으로써 지식을 더 많이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지재권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업원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 그는 우리의 지식재산을 잃는 거죠. 그걸 원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총합적으로 모든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도움이 되죠.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혁신하는 게는 도움이 되는 개념입니다. 기업들이 그들의 지적 재산을 잃는 것은 총합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허권에도 함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과도한 지재권에 대한 어떤 규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 지식이 융합되고 모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리콘밸리와 뭐 영국이라든지 다른 지역 간의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미국인데요. 미국인인데 저희 회사는 영국 런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영국으로 본사를 두게 된 것은 법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물론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렇게 뭐 비경쟁 조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연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창업을 하는 그 시점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국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훨씬 더 금융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런던에서 훨씬 더 유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혁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금융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런던에 본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지 법률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어서만 런던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초기부터 느꼈던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생태계가 런던에 조성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부는 법률적인 환경이었고 또 일부는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청산하는 것이 절차가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런던에서 유연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또 문화도 굉장히 훨씬 더 유연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노인층의 근무 근속 연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 그밖에 뭐 교육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유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영국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한 08년, 09년쯤이었죠. 그 당시부터 저희가 보고 있는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다. 영국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적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실리콘밸리하고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도시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영국에서도 디지털 비즈니스가 굉장히 확산될 많은 변화가 조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은요, 좀 큰 그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영아 회장님 질문이 주시게 되는데요, 좀 비구조적인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You know, right now in the political discussion, we're heading into the presidential 최근 들어서 election 한국에서는 in a 대선이 few 임박했기 about 때문에 2 정치적인 months 토론이 here.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Any discussion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담론 that, 안에서요. about sort of economic discontent 지금 현재 that may sort 경제적인 of burrow down 불만족에 대한 to 토론이 the 많이 notion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of 있습니다. sparking entrepreneurship. I mean, there's a lot of 그렇다면 discussion 이 about 과정에서 기업가 the 정신을 cable 촉발할 수 needs to be 있는 reined 방법에 in 대한 or 토론이 something. 많이 진행되고 I find 있습니다. 뭐 perhaps a little 재벌 bit 개혁 less 얘기는 of 많이 the 나오고 flip side of that 있는데 그 discussion, 반대 which 내용에 is that 대한 entrepreneurs ought 어떤 to be 대선 후보자들 encouraged. 간의 토론은 조금 없는 것 What do you think 같거든요. of the 기업가 current sort of 정신 civic 촉발에 대해서 discussion 이런 on the role of 시민 entrepreneurs in South 사회 Korea? 또는 어떤 창업 정신에 대한 토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한국에서? 지금 대선이 물론 뭐 미국에 비하면은 지금 토론이 이렇게 좀 부족한 편인데 한국의 지금 대선 환경이 상당히 그 역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확정된 지가 불과 뭐 한 달도 안 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새 후보 진영에서 아마 그런 정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달 말이나 아니면 11월 달쯤, 미국으로 보면 대단히 늦은 그런 진행이지만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부터는
그런 그 창업이나 기업가정 계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한 그런 의견 제시들, 정책 제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 미래라는 게 상당히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지금 한 25년 전에 1987년도만 하더라도 아주 오길승천하던 일본의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를 사들이고 미쓰비시가 맨하탄의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금방 한 10년 안에 미국을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의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아주 침체된 사회, 몰락하는 그런 환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의 그 사회가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혁신을 못해서 지금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소니라든지 마스시타, 샤프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불과 20몇 년 사이에 그 시장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똑같이 앞으로 10년 후에 도래할 수 있다. 지금 삼성과 현대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혁신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관료주의가 되어 있고 안에 파벌이 많아서 개인의 어떤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발현하기에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혁신이 저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느냐면은 아주 조그마한 개인들이나 스타트업들이 그런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혁신을 이뤄내면은 그것을 M&A를 해서 사들여가지고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도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안 일어나서 저는 저렇게 어려워졌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은 결국은 창업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해내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실업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대한민국의 10대 기업이 고용했던 인원이 2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130명 정도 70만 명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 고용 문제는 누가 해결할 거냐 청년 실업 문제는 결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창업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부들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쳤던 것을 이제는 중소기업 위주나 어떤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선 주자 세 사람 모두 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비전과 정책을 곧 제시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Very well framed, very well put. You perfectly captured the essence of the turn in the thinking that needs 네, to happen. 지금 한국이 필요한 발상의 전환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